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법인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대표자에게 묻는 질문 목록, 이른바 대표자 신문사항이라는 건데요. 유튜브 영상에서 이걸 다루더라고요. 아, 네. 그거요? 이게 판사님이 직접 법정에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서면으로 미리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보통은 신청할 때 내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요구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 질문들이 도대체 뭘 알아보려는 건지 그 속뜻까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볼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신문사항이라는 게요, 결국 법원이 파산 신청한 회사의 진짜 속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그런 체계적인 질문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체크리스트 같은 거군요. 네. 신청서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도 꽤 많은데요. 그래도 법원이 좀 더 깊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을 추가로 묻는 거죠. 핵심은 그 회사의 자산, 부채, 그리고 어쩌다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원인, 또 책임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명확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네요. 대표자 이름, 주소, 가족관계, 학력, 경력, 그리고 대표는 어떻게 맡게 됐는지 그 경위까지요. 네, 그렇죠. 일단 그 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죠. 회사를 직접 세운 건지 아니면 중간에 맡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더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죠. 파산 원인 및 회사 개요 부분인데요. 어음 부도가 난 적이 있는지, 은행 거래가 정지됐는지, 아니면 강제 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같은 법적 절차가 혹시 진행 중인지 같은 걸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요. 아, 이미 뭔가 일이 터진 게 있는지부터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설립 경위나 임직원 수는 몇 명인지, 노조는 있는지, 주 업종은 뭐고, 혹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 공장이나 영업소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 상태도 상세하게 묻습니다. 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특징이나 규모 같은 걸 파악하려는 거군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다음 질문인 자산 및 부채 현황,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가지고 있는 부동산, 빌린 부동산, 현금이나 예금은 얼마인지, 또 받아야 할 돈, 그러니까 매출 채권, 가지고 있는 기계나 차량, 재고 자산까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자산의 명세랑 그 평가액을 다 적어내라고 하죠. 와, 이걸 다요?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묻는 걸까요, 결국에는? 아, 회사를 다 정리했을 때 채권자들한테 얼마를 돌려줄 수 있는지 그 파산재단 규모를 미리 계산해 보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파산재단 규모를 예측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뿐만 아니라 빚이 총 얼마인지, 채권자는 몇 명인지 이것도 아주 상세하게 파악해야 하고요. 빚 종류도 다 따지나요? 네, 은행에서 빌린 돈, 사채, 거래처 외상대금 같은 일반적인 빚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변제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 먼저 갚아야 하는 돈이요? 그렇죠. 직원들 임금이나 퇴직금, 밀린 세금, 4대 보험료 같은 거. 이걸 재단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내역은 별도로 딱 정리해서 내야 합니다. 법으로 우선 변제가 보장된 아주 중요한 빚들이거든요. 듣다 보니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이나 부채 금액이랑 실제 평가액 사이에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라는 부분인데요. 영상에서는 이걸 혹시 분식회계의 가능성 때문에 묻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대출을 받거나 입찰 때문에 재무 상태를 좀 좋게 보이려고 장부를 꾸미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파산 절차에서는 이걸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영상에서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형사처벌이나 파산 기각으로 막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오히려 투명하게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정말요? 그래도 좀 걱정될 것 같은데요.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과거의 잘못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숨기려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회사랑 돈 거래한 내역,
특히 대표 개인 돈이 회사에 들어간 가수금 같은 거요. 이것도 따로 정리해서 소명 자료랑 같이 내야 합니다. 네네.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거죠. 회계 투명성 관련 질문이 계속되네요. 보니까 최근 3년치 재무제표 비교 자료나 회계 처리는 누가 주로 했는지 같은 것도 묻고요. 그리고는 이제 회사가 언제부터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가 됐는지, 그 시점, 또 최근 1년 동안 종업원 수는 어떻게 변했는지, 매출액은 어땠는지 같은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고요. 그렇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나빠져 왔는지 그 추이랑 돈을 못 갚게 된 결정적인 시점을 파악하려는 거죠. 그리고 법원은요, 파산 신청하기 바로 직전의 행위들에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아, 막판에 뭔가 이상한 짓을 하진 않았는지. 네, 그런 거죠. 예를 들어 파산 신청 직전이나 직후 일정 기간 안에 특정 채권자한테만 몰래 담보를 제공했다거나 빚을 갚아버린 사실이 있는지, 혹은 회사 재산을 공짜로 다른 사람한테 넘긴 사실은 없는지 이런 걸 묻습니다. 왜죠? 그게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면 법원이 그걸 취소시키고 다시 회사 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거든요. 이걸 부인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 신문은 그런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미리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아, 부인권? 어렵네요. 마지막으로는 형사 처벌받은 적 있는지, 아니면 수사 중인 사건은 없는지, 또 회사 장부나 인감도장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요. 대표가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걸로 마무리가 되네요. 정말 샅샅이 훑는다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신문 사항이라는 게 법원이 회사의 상황을 정말 다각도로 파악해서 공정하고 또 신속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네. 결국 이 신문에 가장 잘 대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맨 처음 파산 신청서를 낼 때부터 모든 내용을 정말 충실하고 정확하게 숨김없이 작성하는 거라는 거죠. 아, 결국 신청서가 기본이군요. 그렇죠. 대부분의 신문 내용이 그 신청서에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이 대표자 신문 사항이라는 건 뭐랄까, 법원이 파산 절차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 회사의 속사정을 정말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단순히 재산 목록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요. 회사가 어떻게 걸어왔고 또 마지막 모습은 어떤지 이걸 투명하게 다 파악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질문 하나하나를 통해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회사의 진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신다면요. 평소에 기업을 운영할 때 재무 상태를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사업을 성공시키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어려운 시기를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 되는지를요. 어쩌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그 투명성이야말로 그 기업의 진짜 마지막 가치 평가 기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